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외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미리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한 벌칙 얘기해 볼까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아쉽게 벌칙을 못 받았잖아요. 네. 아쉽게. 그래서 이번 주도 저번 주처럼 똑같은 벌칙을 받겠습니다. 뭔데요? 그 뿅망치로 풀스윙으로 뒤통수 5번 맞기. 뒤통수 예, 5번 5명한테. 아, 네. 5명한테. 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네,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공부 한번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8시에 톡방이 열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톡방 퀴즈 네. 규칙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시안쌤은 힌트 많이 주세요. 자, 문제 주세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의 비공식 모임, 네.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무엇일까요? 브라질. 네, 가볍게 브라질. 가볍게 모이자는 모임이죠. 네,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브라질의 특산품, 뭐 콜롬비아의 특산품. 콜롬비아. 가볍게 이거나 한잔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정답, 커피 클럽. 커피 클럽. 커피 클럽. 정답입니다. 네. 이건 너무 쉽게 맞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네. 상임 이사국은요 굉장히 권한이 강해요. 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통과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거절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이 좀 나라가 크고 그러니까 자꾸 끼려고 하는데 저기 들어가면 진짜로 안 돼 하는 그런 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 조금씩 달라요. 일본 같으면 어디가 극구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이었죠. 네. 한국, 북한이 극구 반대를 하고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유럽 국가들이 좀 반대가 있었고요. 인도는 옆 나라 파키스탄, 네. 그 브라질은 옆 나라 또 아르헨티나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한국도 포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공식 모임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너무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까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모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커피 클럽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 게임 이론에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진짜 무슨 교양 수업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 얘기거든요. 교양 있습니까 평소에? 저는 교양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MBC에서 하는 되게 무한하게 도전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이거를 응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죄수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정답, 정답.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과연 정답입니다. 와, 너무 좋나요? 네, 오늘 힌트가 너무 결정적인 단어들을 아, 근데 아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알고 있었어요? 심리학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사회 심리학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나오고. 거의 모든 교양에서 특히 사회학 쪽이나 아니면 인문학 쪽에서는 한 번은 다루게 되니까 이건 뭐 모를 수가 없는. 지원 씨는 아시나요?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네, 취업을 할 때 인적성 시험을 보잖아요. 무조건. 인적성 시험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죄수의 딜레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범끼리 이제 잡혔는데 그 이걸 자백을 하게 되면은 그 자백을 하는 경우가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서로 자백을 하면 둘 다 5년형이에요. 네. 근데 한 명이 침묵을 자백. 지키고 한 명이 자백을 하면 네. 자백한 사람은 1년형만 살고 침묵 지킨 사람은 10년형. 근데 이제 서로 침묵을 지키면 2년형. 오. 그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서로 침묵을 침묵을 지키는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자백을 해서 네. 왜냐하면 내가 자백을 안 했는데 나는 침묵을 지켰는데 제가 얘기해버리면 나는 10년형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 둘 다 자백을 해서 5년형을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죄수의 딜레마까지 맞췄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인구 땡땡땡.
땡땡땡은 인구 보너스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재환이 형 찬스를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내 찬스를 쓴 거예요? 진짜 몰라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네. 몰라서. 아니 나도 모르더라고.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틀리겠습니다. 형을 믿으니까. 저는. 아니 뭔가 좀 오늘 이상한데 약간 좀 맞히게 애매하고 안 맞히게 맞히고 일단 맞히겠습니다. 아는 거니까. 네, 5초 카운트 주시고요. 네. 4, 3, 인구 오너스입니다. 오너스. 네, 오너스예요. 오너스. 네, 네. 정답입니다. 근데 오너스라는 단어를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너스 그냥 반대 개념을 만든 말이죠. 어. 그러니까 보너스는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건데 이거는 인구가 인구가 줄면서 네.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컫는 말이라 단순히 감소가 아니라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에 그 노인층들을 부양하는 구조가 국민연금 같은 건데 네. 노인은 많아지고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세 문제를 맞췄네요. 네. 벌칙은 피해가는 걸로 아쉽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네네. 풀어볼게요. 금융기관 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에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는 항상 힌트를 네네. 듣습니다.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빨리빨리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게 그냥. 네. 네.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말 4, 빠르네요. 3, 2, 1. 모르는 걸로. 네. 네. 그렇죠. 정답은 콜금리네요. 콜금리였습니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은행도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돈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급 준비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예금자를 다 찾아가 버렸을 때 다른 은행에 전화를 해요. 네. 야, 우리 돈 좀 남는 거 있어? 우리 좀 빌려줘. 콜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콜금리. 가져오는데 근데 사실 동업자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5%를 받는다고 똑같이 5% 받을 수는 없으니까 콜금리 좀 낮게.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끼리 서로 이제 빌려주는 것을 콜금리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은행이 저 은행을 빌려줄 만큼 그렇게 그 여유가 넘치는 은행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콜금리보다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금리 그 얘기를 콜금리 중에서도 좀 왕적인 경우인데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기준금리가 1.25% 동결됐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뭐 예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자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시중의 통화를 조절할 때 기준금리를 조절하면서 하죠. 그게 이제 콜금리 중에서도 중앙은행이 개별은행한테 빌려줄 때를 네. 특별히 얘기하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안중근이 1910년 3월 옥중에서 쓴 동양 평화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논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동양 평화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논책입니다. 예, 이거 문제에 답이 있는. 네, 맞아요. 네, 네,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3. 정답. 네. 동양 평화론. 네, 맞습니다. 동양 평화론 네. 정답입니다. 예. 네. 이건 너무 근데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쵸? 동양 평화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논책. 우리 도건 학생 오늘 선전했습니다. 무려 4문제를 MC 찬스까지 써서 맞췄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문제들이 그래도 이렇게 운이 좋게 조금 많은 게 나와서 그래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이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문화,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스토리텔링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15초의 미학이라는 광고계도 드라마 등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광고계의 변화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건 학생은 최근에 이제 본 광고 중에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전 최근에 본 광고는 아닌데 네. 그
KB금융그룹 광고 중에서 이제 몰래 카메라 형식인데 그 젊은 아버지들을 데리고 아동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뭐 양육 태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형식으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써요. 이제 그 설문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젊은 아버지들의 아빠 부모님이 영상이 나오면서 갑자기 엄청 막 울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 영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군요. 쌤, 이 기업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이걸 사실 비율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두 가지 정도 보면 네. 그 미국에 의해서 광고가 한 방으로 역전시킨 정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애플의 광고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왔을 때 애플이 완전 무너져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뭐 제품을 광고하기보다는 애플 브랜드를 광고해야겠다라고 해서 광고 전문가들과 만나서 얘기한 게 Think Different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기. 그래서 Think Different란 그런 캠페인성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의 그 아이폰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 얘기할 때 애플이 이제 뭐 1위 뭐 몇 조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광고로 만든 이미지라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제일 유명하다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와닿는 게 이거 아세요? 어떤? 쓱, 아. 쓱 이거 있죠. 네. 네. 그게 신세계 SSG잖아요. 네, SSG. 예전에 신세계닷컴, 신세계 뭘 할 때는 그거 누가 사요? 이거 다른 것들도 많은데 네. 굳이 뭐 했는데 SSG, 쓱이라는 그런 광고 하나로 이미지를 굉장히 젊게 바꿨어요. 백화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30-4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네. 광고의 힘이네요. 그건 진짜 광고의 힘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만큼 광고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참 크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예, 두 개의 기사 여전히 준비했는데요. 네네. 자, 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15초의 미학, 네. 대신 바이럴 영상 웹드라마 인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초가 아니라 120초라고 한다면 15초는 정말 그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거든요. 네. 근데 120초가 되면 어쨌든 기승전결을 담을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 쪽 보시면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바이럴 영상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네. 웹드라마나 SNS 영화로 브랜드의 철학을 전달하는 것이 큰 돈을 들여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것에 뒤지지 않을 만큼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그거 15초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는 거 자체가 그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이런 웹드라마나 15초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향이거든요. 아.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초의 광고 대신 바이럴 영상이나 웹드라마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고요. 자,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기사는 속이 뻥 뚫리네 현실 공감형 광고가 통한다라는 그 스토리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마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설현이 나가서 과제를 할 때 그 선배가 네. 뭐 나 바빠서 못 가니까 내 것도 부탁해. 그러니까 그럼 선배님 이름도 뺄게요. 그 광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얄미워요. 네, 얄미워요. 그런 사람을 뻥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싫어요. 사이다 광고. 맞아요. 사이다 광고가 있죠. 예, 그다음에 광동제약 호깨차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 회식 문화. 그러니까 매일 술 권하는 어떻게 오늘? 요거 그분이 하신 그 광고인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그 직장인들한테는 딱 그 통하는 광고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공감이 딱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광고의 얘기들을 이제 소개한 게 이 기사들이고요. 네. 마지막에는 업계 관계자는 네. 수많은 영상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현실 밀착형 스토리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광고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비자들의 공감이 입소문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공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앞으로도 스토리형 광고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 두 개의 기사를 이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도건 학생은 이제 두 기사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기사에서는 네. 그 바이럴 영상이랑 그다음에 이제 송중기, 조인성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그 바이럴 영상 하면 제가 네. 생각했던 건 SNS로 이제 좀 중소기업이나 네.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입소문 타서 하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그 연예인들의 힘을 빌리는 것 아닌가 하면서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아 이것도 광고의 한계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언급을 해줬네요. 새로운 형태의 그 광고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예. 이 새로운 형태의 광고 등장 가장 큰 배경은요. 예. SNS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건 TV나 신문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TV나 신문에서는 굉장히 한정된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SNS라든가 새로운 형태로서 연결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매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기술 발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연결성의 증가가 또 새로운 형태의 광고들 앞으로도 어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광고들이 아마 우리 눈에 굉장히 좀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도건 학생이 기존의 15초 광고랑 또 드라마 같은 형식의 광고를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드라마 형식의 광고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스포츠 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 이 네이버 스포츠만 보더라도 15초 광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15초 광고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몇 분씩 하는 게 있는데 가령 뭐 이번에 호날두가 이렇게 흑인 소년이랑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몸이 바뀐다든지 그런 거 하면 15초가 지나도 계속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도건 학생? 예, 제가 두 번째에서 기사에서 뽑은 단어는요. 네. 공감인데요. 공감이요. 그 공감이 사실은 공감 광고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요즘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조금씩 있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번에 설현의 그 사이다 광고처럼 좀 더 직접적으로 정서 표현이 된다는 것 예, 조금 그런 게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한번 두 번째 기사도 분석을 해볼게요. 리얼 스토리 광고는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이 핵심인데요. 최근에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스토리텔링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스토리는 제가 보기엔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도 그냥 농번기 네. 말고 이제 농한기에 모여가지고 네. 사랑방에 모여서 결국 뒷담화, 네. 뭐 누가 어쨌대더라 다 스토리거든요. 네. 그런 스토리에 대한 거는 늘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그 호감선상에 있는 건데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는 이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SNS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V에는 굉장히 제한돼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해서 보는 거니까 2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재밌으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술들의 발달이 오히려 스토리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스토리가 좀 유행하는 것 같지만 스토리 자체라기보다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스토리의 기술이 유행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스토리라는 거는 이제 리얼 스토리만큼 공감 가는 게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광고가 이제 실제 제품을 이제 판매로까지 연결이 되는지 이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좀 보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유명은 한데 그것 때문에 제품이 판매되느냐라는 건 아직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량적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의 광고에 네. 그 실패한 광고의 사례로 하나 언급되는 게 네. 따봉이에요. 따봉이요. 네. 따봉 유행어 아시죠? 네, 따봉. 굉장히 따봉. 유명했잖아요. 예. 그게 오렌지 주잖아요. 네. 무슨 오렌지 주인지 아세요? 아니요. 델몬트는 그냥 오렌지 주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패한 광고예요. 왜요? 따봉만 기억에 남고 네. 이거 광고인데 무엇을 광고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식으로 스토리는 되게 감동적이고 우와 공감 뚝 하는데 네. 뭘 광고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 이런 걸 제작할 때는 어떻게든 스토리와 이걸 잘 녹여내서 우리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게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은 조회수 이게 유튜브에 올렸더니 1000만이 나왔더라 하는 그런 거로 좀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알겠습니다. 치킨처럼 인류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 경쟁에 치열한 업계도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성 간접적 광고가 계속 확산될 수 있을까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네. 이쪽도 가고요. 이쪽도 좀 같이 갈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역시 SNS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 스타들을 네.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LG나 이런 데서는 이동통신 광고를 할 때 스토리 공감형으로 하지만 일반인들 스토리 소개하거든요. 근데 한편에서 KT 쪽에서는 송중기가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네. 둘 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중기를 SNS에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아이오아이를 또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스타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스타의 이미지성 간접성 광고는 요것도 이제 좀 이 기술에 맞는 거고요. 근데 바이럴 광고도 또 이 기술에 맞는 거고. 그래서 둘 다 이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존 광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포맷의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기업의 효과를 가져다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셋,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세요. 근데 전 이 시간이 늘 떨려요. 왜요? 한 번에 잘 읽어야 되는데. 예. 짜잔. 짜라란. 한화 갤러리아 광고를 참고로 본인을 론칭해서 웹드라마를 만든다면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보여줄 것인가.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도원 학생 준비됐나요? 네, 저는 제가 이 시간이 되면 가장 떨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떨릴 것 같아요. 네. 긴장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웹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이제 제 브랜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광고 카피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컨셉에 맞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 카피는요, 꺼내도 계속 나오는 사람, 그 다음이 더 궁금한 사람이라는 걸 카피로 잡고 제가 내용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도라에몽 보면 이제 막 배에서 이제 만물상처럼 계속 뭔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계속 주머니에서 뭔가 나오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유치원 때, 아기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학창 시절, 그 다음에 대학생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제 주머니에서 뭔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지 계속 기대하게 하는 듯한 느낌으로 일단 내용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유치원 때 그 또래 여자아이가 야, 줘 이러면 알겠어 하면서 사탕이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일진 친구들이 야, 줘 하면 여기서 빵이 나오고, 그다음에 담배는 아니죠? 네, 빵입니다. 빵이요. 네. 빵이 나오고, 대학교 때 딱 이제 그런 거죠. 그 어떤 여자가 야, 저기 조건 씨 하면서 이제 그 페이드아웃으로, 페이드아웃으로 페이드아웃으로 이렇게 하면서 페이드아웃으로 그 다음이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까지 해도 됩니까? 만드는 그런 영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머리에 있는 거 이제 영상으로 옮기면 생각이 날 텐데 말로 설명을 해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려는 게 뭐예요? 저는 제 브랜드 이미지를 일단 카피에 먼저 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제 항상 창의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뭔가 계속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계는 어딘지, 예를 들면 그 다음이 더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주제로 저는 저를 어필을 한 겁니다. 네네. 그냥 지금 얘기한 거 빼고 네네. 내가 도건 씨의 장점은 뭐죠? 네. 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대답을 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장점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장점은 말하기 부끄럽지만 주변 사람들이랑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소통이라는 능력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 실제적이지가 않으니까 의미는 와닿는데, 그래서 그거를 광고로 뭔가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카피를 먼저 정하고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광고는 자신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건데, 브랜드는 자신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네네. 게 그 브랜드고 어떤 표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가장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점은 소통이다. 네네. 주변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잘나는 걸 주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이 장점이 잘 드러나는 어떤 내용이나 카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지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의미인데, 이제 소통이란 걸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소가 나와서, 컴퓨터 그래픽 소가 나와서 이제 소의 통이죠. 그러니까 대빵소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휘어잡는 뭐 이런 잠깐 네, 뺄것 네, 같은데. 죄송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지, 또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실제로 나왔던 광고를 가지고 응용을 한 건데요. 네네. 여기서 지금 질문의 의도는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보여줄 것인가 웹드라마는 네. 물론 그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확한 자기 분석. 음.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을 잘 어필했구나가 네,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는 사람이라면 뭐 예수도 아니고요. 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라고 궁금해서 제가 장점이 뭐야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장점은 소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지금 좀 어긋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잘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서투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석력 자체가 좀 지금 결여되어 있다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창의력을 보기 이전에 네. 거기서부터 일단 걸러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제가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딱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소통이 만약 자기의 주제라면 나는 내가 C3PO, C3P가 뭐예요? C3PO 그 스타워즈의 통영 로봇 있잖아요. 통영 로봇. 3,000개 네네. 우주 언어를 다 얘기할 수 네, 있는. 예, 예. 그래서 이런 누구라도 소통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타워즈를 C3PO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작해 보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그렇군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은 이 쌤의 평가를 이제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C3PO 가지고 진짜 광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 들었네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네.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좀 실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번 CJ 프레시웨이에서 나온 문제를 좀 변형을 한 건데요. 네. 네. 매출이할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를 기획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아, 우리 도건 학생은요? 매출이를 매출하기가 이제 그 네. 표준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출하게요. 그래서 그 약간 말장난을 이용한 건데요. 사실은 매출이알이 맨 마지막에 이제 로고만 뜨고 이제 CJ랑 네, 네, 이렇게 네. 뜨면서 그 봉지만 뜨는 건데 네.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 네네. 그 풀샷으로 네네네. 가령 이렇게 되면 네네. 부장님 네. 뭐 이렇게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뭐 사원들이랑 다 기뻐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정말.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클로즈업 샷으로 이제 부장님이 정말 매출액이 이러면 아, 매출 사원을 보면서 네 락이라고 부장님 하지 않으세요? 매출액이 매출액이라고 해요. 매출악이 아니에요? 그 방금 매출악이라고. 네 매출액이지만 이제 매출액이라고. 언어로 약간 언어의 약간 변용한 이용해서. 거죠. 아. 그렇게 하고 막 환호하면서 갑자기 CJ 뭐 매출이야 이러면서 땅 뜨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귀엽다고 네. 생각이 귀엽네요. 들어요. 예, 진짜 예. 귀엽네요, 귀엽네요.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 한번 볼게요. 네. 세기 학생, 메추리알이 들어간 맛깔나는 음식 영상 3컷 정도. 아까 나왔던 사진이 배경으로 들어가고 화면 중간에 분석체로 달걀은 너무 크다. 이 정도가 딱이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덩그러니 놓여있는 메추리알. 다혜 학생, 메추리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 사진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다. 메추리알 판매를 촉진하기에 앞서 메추리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은 방안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예지 학생, 메추리알에는 면역력 강화, 성장 발육 촉진, 원기 회복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네. 건강한 이미지의 남녀노소 광고 모델을 섭외해 메추리알의 효능을 부각하는 CF를 만든다. 태희 학생, 계란보다 작아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메추리알. 네. 메추리알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등은 어린이 성장 발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 메추리알은 어떤가요? 공익광고인 줄 알았어요. 태수 학생. 하나에 가볍게 쏙쏙 먹는 재미를 강조한 중독되는 메추리알송을 제작합니다. 마트 판촉 행사와 함께 메추리알송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네. 인터넷 유머 마케팅을 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왠지 흔치 않은 메추리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건 학생은? 제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네. 매출액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건방지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참신했어요. 자신감을 갖고, 네네네. 네, 우리 시아쌤께서는. 태수 학생 의견이 재밌네요. 예, 좀 재밌게. 쏙쏙. 네, 가령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비타민 C 음료가 하도 많은데 네. 다 비슷비슷했는데 그 전현무가 나와서 네. 오토바이 씨 네.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좀
까불까불하면서 네. 오토바이씨 막 이러니까 그게 확 와닿거든요. 네네네. 네, 너무 맞아요. 중독되는 게 네,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메추리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진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는 좀 좋았던 의견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베스트 댓글은 태수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광고계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광고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현대인이라면 네. 자기 PR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광고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취업에서는 결국 우리가 취업에서 면접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하는 건 자기를 광고하는 행위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광고의 핵심은 그 어떤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의 가장 좋은 점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자신을 광고해보라. 자신을 뭐 30초 자기소개를 해보라. 이것도 다 광고거든요. 이제 광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걸 좀 참고해서요. 뭐 스토리를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보는 것이 좀 오늘의 어떤 그 우리가 취준생으로서는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니었나.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도건 학생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그렇죠. 정말 즐거웠고요. 아니에요. 아니, 나도 즐거웠어요. 네, 자기 PR에 대해서 네. 자기 PR을 위해서 이제 자신감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 분석도 하고 자기 자신감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배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